10원의 방정식 18페이지 솔루션 3, 솔루션 4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밖에 한 점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는 공식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 공식을 배웠습니다. 중심이 0,0이면서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어. 그런데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공식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어떤 공식입니까? 시작! x1, x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이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식 두 번째, 중심이 반드시 0,0일 때만 공식 써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자, 0,0이라는 중심을 가지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에서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시작!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얘네들은 공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원이 있는데 원 밖의 한 점에서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긋는 이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공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솔루션 1, 솔루션 2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똑같은 유형인데 네 가지 솔루션으로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솔루션 3, 솔루션 4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옆에 있어요. 자, 됐죠? 그러면 솔루션 4 보도록 하자. 다시. 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결국 직선이다라고 했지. 직선은 조건 몇 개만 있으면 구할 수 있다? 두 개.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뭐야? 한 점. 한 점 외에 또 다른 한 점 혹은 기울기가 주어져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직선은요, 지금 현재 0,1을 지난다 라고 얘 하나는 좋지.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한 점이 주어지거나 기울기가 주어져야 돼요. 얘는 한 점이 주어진 문제입니까? 기울기가 주어진 문제입니까? 한 점. 기울기. 그 기울기를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접한다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원이 있어요. 원에서 접선이 나오는 문제는 100% 접점이라는 애가 등장하겠지. 자, 수학 문제를 풀 때 접점 나오면, 원 위에 있는 접점 나오면 얘는 항상 누구랑 연결한다? 원의 중심과 연결한다. 이게 기본 자세예요. 3학년 2학기 과정에도요, 원이 되게 많이 나와. 거기에서도 접점 나오면 무조건 원의 중심과 연결해. 근데 요 기울기가 항상 90도지. 부를 바꾼 역수 개념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예.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조건 두 개 필요한데 한 점과 접한다에서 발생되는 기울기,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솔루션 3은요, 보통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선생님이 엄청 특이한 방법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자, 똑같아요. 우선은 접한다라는 개념을 이용할 건데, 와! 원을 봤더니 이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에요. 잠깐만. 그러면은 얘는 중심이 0,0인 원에 접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혹시 이 의미의 한 점을 내가 만약에 x1, y1으로 가정한다면 x1, x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 이런 공식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풀어볼 거야. 되게 특이한 풀이 중에 하나입니다. x1, x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이다 라는 이 개념으로 지금부터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접점을 가정해야 돼요. 접점 x1, y1을 가정합니다. 자, 요런 접점이 있다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접점을 x1, y1이라 가정하면 x1, x 플러스 y1, y는 반지름의 길이 1이니까 1이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접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하고 많은 점 중에서 우연히 몇 콤마 몇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래요? 0,1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래. 그러면 x자리에 0, y자리에 2 대입해도 등식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여기에다가 0,2 점 0,1을 대입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한 거. 앞쪽으로 좀 필기할까? 점 0,1을 요 식에 대입합니다. 자, x자리에 0 대입했어요. 사라지죠? y자리에 2 대입했어요. 그러면 이 y1은 1이다. 결국 y1의 값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y1의 값은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됐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직선 위에는 x1, y1이라는 점이 있지. 이 점은 보통 우리가 이 수학에서 이중 해석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왜? 이 점은 직선 위에도 있지만 원 위에도 있죠. 맞아요? 이중 해석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x1, y1을 이 원 위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인데 y1이 선생님 몇이라고 풀었습니까?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되네요. 결국 x의 제곱은 4분의 3 나왔습니다. 자, x 한번 구해볼까? x 몇 나와요? 시작!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야, 뿔만 빼버리면 안 되지. 혹시나 싶어 물었다. 자, 됐죠? 그래서 나는 x1인데 1이 빠졌네. x1을 구해서요. 드디어 요 식에 대입했어요. 자, 요 식에 x1과 y1을 대입하면 이쪽으로 좀 가서 필기할게요.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x, y1은 2분의 1이니까 요런 식이 나오겠네요. 나 분수 엄청 싫어하는데 양변에 2를 곱한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y는 2. 결국 y는 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x 플러스 2지. 원래 이 양을 하면. 하지만 이거 어차피 하나는 플러스 루트 3x 플러스 2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니까 그냥 답을 쓸 때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어차피 답이 두 개 나오거든. 그래서 답을 이렇게 내시면 돼요. 자, 요 답을요 우리가 위쪽에 풀어놓은 답과 맞춰보십시오. 맞아요? 맞아요? 똑같죠?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 굉장히 특이한 풀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솔루션 중학생들의 풀이 솔루션 4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그냥 뭐로 풀 거냐면요. 솔루션 4는요. 그냥 그림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자,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었어요. 원이 있네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렇게 생긴 원이 있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렇게 생긴 원이 있었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런데 점 0,2, 0,2는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자, 점 0,1을 지나고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라고 문제 나왔어요. 오,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접점 생기겠죠.
그래서 바로 요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 그렸을 때 생겨나는 요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접점 나오면 항상 누구와 연결한다? 원의 중심과 연결한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90도.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다시 90도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요, 여기 보이죠? 얘 직각삼각형이죠? 맞아요? 자, 요 직각삼각형을 한번 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왔어요. 자, 됐죠? 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녀석을 봤더니 요 길이가 몇이에요? 2. 맞습니까? 예, 요 길이가 2인 이와 같은 상태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90도가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요 길이 몇인데? 요 길이 몇인데? 1이죠. 1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 요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죠? 맞아요?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의 제곱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 길이였던 거야. 그러면 이거 특수 삼각비를 외우는 학생은 그냥 답이 나올 테고 못 외우는 학생은 풀어야 되죠. 혹시 외우는 사람 1대 뭐 대 2, 1대 루트 3대 2예요. 예, 외우는 사람 입장에선 루트 3이고요. 못 외우는 사람 입장에선 1의 제곱 플러스 네모의 제곱은 2의 제곱. 그러므로 네모의 제곱은 4 빼기 1은 3. 네모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길이는 음수가 안 나오니까 루트 3이 나올 거야. 이렇게 푸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1대 루트 3대 2가 아무 각이나 막 나오는 거 아니지. 90도고 여기가 몇 도일 때 나와요? 30도. 여기가 몇 도일 때? 60도일 때 생기는 각이에요. 그럼 볼까? 이쪽으로 갔을 때 얘가 30도니까 얘 몇 도예요? 60도. 그치? 얘는 몇 도 되겠습니까? 30도 되겠지. 자, 보자. 얘의 기울기는 요 기울기하고 수직이지? 나 이 기울기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얘가 30도래. 탄젠트 30도를 기울기로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예장 탄젠트 배웠어요? 오, 잘했다. 3학년 2학기까지 다 배웠어요? 오, 그래. 그럼 아무 문제 없지. 자, 탄젠트 30도 몇입니까? 외워야지. 예, 좀 외우자. 루트 3분의 1이에요. 야, 탄젠트는 기울기니 선생님이 좀 외우랬지? 좀 모르는 사람들 정리해 놓으세요. 탄젠트 30도 몇입니까?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 몇이에요? 1. 탄젠트 60도 몇입니까? 기울기? 루트 3이에요. 자, 요거 우리 크게 두 번만 읽고 암기하고 갈 거야. 자, 외웁니다. 시작!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 한 번 더.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에요. 자, 얘가 루트 3분의 1이면 이 기울기와 수직인 이 직선의 기울기는 부호를 바꾼 역수 몇이 되겠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다요. 그럼 게임 끝났습니다. 기울기 알고 한 점 알고 게임 끝났죠? 자, 식 세웁니다. 답 낼 거예요. 여기서 생겨나는 답은 우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x. 그런데 x가 0일 때 y가 2진한대요. y절편이 2란 얘기지?
플러스 2. 우선 요런 답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이쪽에서 똑같은 작업하면 이 각도는 몇일까? 이 각도 몇일까? 이거 아까 60도였죠? 이 각도 60도였죠? 그럼 이 각도 몇이에요? 60도예요. 탄젠트 60이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몇 되겠어요? 루트 3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답 냅니다. y는 루트 3x y절편이니까 플러스 2라고 답이 또 나왔어. 자, 얘하고 합체하면 요 답 나오는 거 맞아요? 맞지? 예, 요런 식으로 중학생들은 그림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 새로운 개념으로 대비하세요. 앞에 지우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새로운 개념 공부해보도록 하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라는 개념을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살펴보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맨 처음엔 점 하나를 배워요. 그 다음엔 점 두 개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워요. 그 다음엔 직선 하나를 배워요. 그 다음엔 얘네들을 합체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워요. 그 다음엔 평행한 두 직선을 잡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도 배우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평행일치, 수직, 한점 이런 개념도 배우고 맞습니까? 그 후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뭐예요? 원을 배워요. 그 다음에 또 뭘 했어?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을 배웠기 때문에 또 누구랑 이렇게 요 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원과 점 사이의 최소값, 최대값 이런 개념도 배웠어. 그치? 이런 식으로 개념은요. 점, 직선, 원 요 세 가지의 개념을 계속 합체하는 과정이야. 하나씩 가르치고 합체해 섞고 하나씩 가르치고 합체해 섞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내용은 뭐냐면 두 원의 위치 관계예요. 자, 근데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봐.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는 꼴랑 3개밖에 없었는데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모두 몇 가지나 나와 있어요? 6가지나 나와 있어요. 학생들이 잘 기억할까 못할까? 잘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예, 책 무시하고 직접 좀 그림을 그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 들어가니까. 자, 두 원의 위치 관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얼굴 큰 애가 있고요. 큰 애부터 나와 있지? 얼굴이 좀 작은 애가 있어. 그래서 얘를 남자, 얘를 여자라고 하는 거야. 사랑 얘기야. 우리가 서로 처음엔 잘 몰랐지.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치게 됐어. 탁 마주치면서 부딪힌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부딪혔으니까 이제 너가 자꾸만 내 맘에 들어오는 거야. 신경이 쓰면서 마음속에 서로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남자의 마음속에 여자가 쏙 이렇게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여자의 위치가 점점 남자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남자와 여자의 중심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는 중심이 일치해요. 이때 여자가 한마디 합니다. 하하하하 내가 네 안에 쏙 들어갔지. 내가 너의 왕이다. 이러면서 사는 사랑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6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관계 중에서 중요한 그림 3개만 뽑으면 어떤 그림이 중요하냐면요. 6개의 그림 중에서 2번째 그림, 그리고 4번째 그림,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6번째 그림이 중요해요. 자, 우리는 이 2번째 그림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외접이라고 부릅니다. 바깥쪽으로 2개의 원이 접해 있다. 외접.
자, 이 녀석은 그럼 네 번째 그림은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 내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중심일치예요. 중심일치예요. 선생님, 이 네 개가 왜 중요한데요? 외접, 내접, 중심일치에서는 등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와 같은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요,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개념을 이용하게 돼요. 원의 중심과 접점은요, 기억하세요. 항상 접점과 중심은 항상 일직선상에 놓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외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큰 원의 반지름을 R, 작은 원의 반지름을 선생님이 R-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는 R 플러스 R-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자, 그럼 요 그림 보도록 하자.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예요. 그리고 요게 작은 원의 반지름 R-예요. 요게 큰 원의 반지름 R이에요. 얘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지? D는 R-R 이런 관계가 있죠. 자, 여기는 맨 마지막 6번째 그림은 D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는 0이지. 그치? 거리 차이가 없죠? 이렇게 등식이 생겨나요. 선생님, 등식 중요해요? 예, 중요합니다. 자, 등식이 생겨나면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작업할 수 있냐면 얘하고 얘 사이, 얘하고 얘 사이는요, 그래, D는 얘하고 얘 사이니까 당연히 R-R'보다는 클 거고 R 플러스 R'보다는 작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위는 뭐가 되겠어요? D는 R 플러스 R''이라는 이 녀석보다 어떻겠다? 크겠다. 그럼 요 사이는 뭐가 되겠어요? D는 0보다는 크고 R-R'보다는 작겠다라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요, 내접 아니면 외접에서 만들어져요. 등식에서 만들어져. 그래도 가끔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 맞아? 그때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우리 서로 처음엔 잘 몰랐지. 그러다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야. 네가 내 마음에 점점 들어와. 그러다 네가 내 안에 쏙 들어왔어. 점점 중심으로 이동하다가 너의 주인이 되겠어. 뭐 요 상태가 된다? 라고 하고 아주 빠르게 D는 R 플러스 R-야. D는 R-R'-야. D는 0이야. 그러므로 D는 얘하고 얘 사이니까 R-R', R 플러스 R-, D는 R 플러스 R-보다 크고 D는 0보다 크고 R-R'보다 작아라고 개념을 빠르게 정리해낼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이 개념을 위에서부터 정리하면 되게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식부터 정리하고 부등식의 범위를 잡아내는 게 요령이야.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에다가 선생님이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요, 공통 접선을 그려볼 거예요. 자, 하나, 공통 접선이에요. 둘. 자, 얘는 공통 접선 2개밖에 못 그리나? 더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건 공통 외접선이라는 거고요. 원과 원 안쪽으로 지나면서 접하는 이건 공통 내접선이라 불리는 선이에요. 이렇게 공통 내접선까지. 얘는 공통 접선이 더 있다 없다? 없어요. 끝. 자, 이 녀석 공통 접선 그리면 얘는 공통 접선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3개 나와요. 바로 예, 이 외접하는 점을 지나는 요 선까지 3개가 나와요. 자, 얘는 공통 접선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몇 개? 2개. 얘는 공통 접선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1개 나와요. 이렇게 1개 나옵니다. 얘는 공통 접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선생님,
왜 뜬금없이 공통 접선의 개수가 4개, 3개, 2개, 1개, 뭐 여긴 0개, 0개, 뭐 이런 거 왜 하고 계세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원래 좀 치사하잖아? 그래서 너희들에게 문제를 내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야, 두 원이 외접할 때 이렇게 내. 그럼 애들이 야, 두 원이 외접할 때 D는 R 플러스 R 다시 이렇게 쓰니까 너무 잘 푸는 거야. 원했던 바가 아니야. 좀 틀리길 원해. 그래서 어떻게 말을 바꾸냐면요. 두 원이 외접할 때라는 말 안 쓰고요. 뭘 쓴다? 두 원의 공통 접선이 3개일 때 이런 표현을 수학에서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 표현을 딱 보는 순간 어떤 학생 외접한다는 얘기군 이러고 문제를 풀고 어떤 애들은 이건 뭔 말일까 이러면서 멍하니 있는 거고요. 그게 개념이야. 그래서 옆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백이 있죠. 자, 요게 적어놓으세요. 두 원이 4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와 같습니까? 두 원이 만나지 않을 때 이런 얘기와 같은 표현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두 원이 3개의 너희는 다 써야 돼. 쓰면서 외워야 돼. 공통접선 선생님 땡땡이로 쓰지만 가질 때라는 말은 두 원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외접할 때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원이 2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얘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자, 두 원이 1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라는 말은 두 원이 내접할 때 자, 그리고 요거 합체해서 두 원이 공통 접선을 가지지 않을 때 두 원이 공통 접선을 가지지 않을 때 라는 말이 나오면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을 때 라고 재해석해서 문제를 푸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두 원의 위치 관계예요. 천천히 쓰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천천히 하세요. 사랑야, 자세 늘어지지 말고. 예, 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것이 바로 두 원의 위치 관계였고요. 자, 이제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봤더니 어이씨 6개나 나와. 이거 일일이 그려가면서 하기는 너무 벅차고 힘들 것 같아. 그럴 때 좀 빠르게 개념을 잡는 요령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3개만 중요하게 기억하면 된댔지? 중심 일치, 내접, 외접. 맞아요. 그래서 그림을 생각이 안 나면 일일이 그려도 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어떻게? 그 선을감 쭉 긋고 그래 중심 일치 내적 외적 바쁘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세 개의 범위만 만들면 돼요. 중심 일치일 때 D는 뭐예요? 0이죠. 맞습니까? 예, D는 뭐라고요? 0이에요. 내접할 때 D는 뭡니까? R-R 다시. 외접할 때 D는 뭐예요? D는 R 플러스 R 다시였어요. 그러면 이때는 내부에 있다, 두 점에서 만난다, 외부에 있다야. 그러면 이때